네, 오늘 마켓 공감 시간에는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향후의 방향성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 상황을 두고 바닥을 잘 다졌다, 바닥 다지기가 진행 중이다라고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증시가 저점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해외 증시와의 디커플링 현상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타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증시 전체에 대해서는 좀 박스권의 기조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대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지금 이 다우지수 기준으로 14,000포인트에서 계속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거의 3주째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게 좀 에너지가 많이 좀 소멸이 되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 미국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할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일종의 좀 이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상충되고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에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대목은 이번 주에 그 미국이든지 유로존이든지 좀 정치적인 어떤 이제 리스크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이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그 사실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음 달 1일 날서부터 시퀘스터라고요. 자동 예산 삭감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 부분과 관련된 정치권에서의 그 협상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이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잡음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잡음이 일종의 차익 실현에 좀 빌미로서 작용될 수 있는 그 소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여기에다가 유로존은 이번 주 일요일서부터 이탈리아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이탈리아 총선 과정 속에서 역시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진영에서 좀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로존에서의 전체적인 재정 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적인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좀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러한 어떤 불협화음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지수 2천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증시에서의 차익 실현 흐름이 좀 진행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제 그 균형이 제대로 좀 잡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차익 실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증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물론 뱅가드의 이슈로 인한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환율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문제는 국내 증시의 기업들의 실적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실적, 국내 기업들 어느 정도나 안 좋은지, 그렇다면 1분기에는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었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실적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그 4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결과물을 한번 좀 놓고 바라보면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그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이익 기준으로 27% 수준에 불과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치보다 더 좋은 그런 실적 나온 그런 기업들이 전체 중에서 27% 정도 수준이라는 그 예의가 되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5%에 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그만큼 낮아진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는 그런 실적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미국 증시의 랠리를 충분히 좀 견인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국내는 정반대로 이 눈높이 또 낮아지기는 했으되 그 낮아진 눈높이조차도 충족시키지를 못했다라는 점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그러한 어떤 이제 요인으로 작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1분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그 눈높이가 많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 민감주에 그래도 바닥을 찍고 있으니까 서서히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 지수가 올라가다 보면은 2,000선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국내 기업들이 펀더멘탈 상에서의 그 가치가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고 좀 판단을 내려봐야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다시피 네. 그렇다면 펀더멘탈 가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 기준은 기업들의 실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눈높이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부담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낮아지는 눈높이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 좀 추가적인 기업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좀 이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려봐야지 되겠는데요. 네. 네. 현재 이 업종별로 실적 전망치를 이제 나타내는 그 표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그 전망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과 그리고 유통, 요 두 개 업종을 빼고 나머지 업종들이 모두 다 하향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화학이라든지 철강, 금속, 그리고 조선, 정유, 건설, 이러한 소재 자본재 진영에서의 하향 조정 작업이 좀 이 5주 전 대비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 업종 하향 조정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한 이 실적 추정치의 하향 조정 작업이 어느 시점에 이제 마무리되느냐 하는 네. 그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는 아마도 좀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게 중국의 춘절 효과가 나타나고 나서 그에 따른 어떤 관련 제품들에 대한 가격 반영이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 가격 반영이 나오게 된다면은 실적 가시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테고, 그 시점에서부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방금 짚어주신 이익 전망이 좀 하향되고 있는 기업들로 우리가 관심을 압축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중국과 관련돼 있는 예. 그러한 종목군들 쪽에 어느 정도의 좀 이 포커스를 맞춰주실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3월 달 정도까지는 시장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셔야지 되겠습니다. IT 진영에서도 실적 관련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 가지셔야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소재 산업재 쪽에서의 일종의 틈새 시장, 그리고 실적의 가시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타이밍이 어느 정도 이제 부근에 왔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수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 물량을 조금씩 받아내시는 그런 어떤 이제 전략이 한 3월 정도까지는 유효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까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 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